앞에 두 개 영상에서 글꼴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문자를 편집하는 기능에 대해서 다룰까 해요. 문자 편집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 내용을 바꾸는 거죠. 이 내용 바꿀 땐 앞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더블 클릭을 하면 내용을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특성에 나오는 걸로도 편집을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특성에 나오는 걸 활용을 하면 여러 개 선택을 해놓고 한 번에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수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더블 클릭을 하면 사실 편집 기능을 실행을 해줍니다. 블록 편집할 때도 마찬가지고 폴리선 편집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자 편집할 때에도 문자를 더블 클릭하면 문자 편집하는 기능을 자동으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명령어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듯이 텍스트 에디트입니다. textedit라는 명령어고요. 이렇게 실행하고 객체 선택하면 더블 클릭한 거랑 마찬가지로 문자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축 명령어는 조금 특이하게 ed를 사용을 합니다. 알파벳 ed. 자,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사실 근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문자를 수정을 할 때에 여러 개 수정할 때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개의 내용은 어차피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건데 여러 개 선택할 때 많이 하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문자 높이를 한 번에 여러 개를 같이 바꾸고 싶어요. 위치에 흔들림 없이. 왜냐하면 객체 크기 바꿀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축척, 스케일 기능이죠. 이 기능을 사용해서 문자 여러 개의 높이를 바꾸려 그러면 이렇게 위치까지 흔들려 버리거든요. 객체는 그대로 두고 문자 크기만 조절을 하고 싶으면 요걸 조금 작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조금 작게 만들면 폴리선의 위치까지 수정을 해줘야 돼요. 왜? 문자의 위치가 각각 바뀌니까. 기준점에서 문자까지의 거리에 맞춰서 축척이란 기능이 사용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문자의 높이를 수정하는 방법 여러 개 한 번에 선택을 해서 그 방법 하나랑 그리고 문자를 정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요 문자들이 중간이 딱 맞는 게 아니라 살짝 삐뚤삐뚤하죠. 이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삐뚤삐뚤해요. 요걸 일자로 딱 맞게 한 번에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 중에 첫 번째 문자 높이 수정하는 거 설명을 할 텐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문자 높이를 직접 입력을 해주는데 어디에서? 이 특성창에서 입력을 해주는 방법이 제일 쉬워요. 자, 한 개만 수정을 할 때에는 한 개만 선택을 하고 높이값 7이면 7, 8이면 8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였죠. 특성창에서 높이값 수정을 하면 그대로 바뀌는 거였어요. 근데 보통 이럴 때 어떤 방법을 많이 사용하면 보통은 특성일치란 기능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원본 요 높이로 맞추고 싶다. 그럼 원본으로 선택을 하고 일단 대상객체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문자 높이가 바뀌죠.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여러 개 요렇게 중간에 선이 껴있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클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좀 불편해요. 선까지 같이 선택하면 선의 도면층까지 바뀌어 버리니까요. 그리고 요 원래 있던 큰 글씨들도 도면층이 바뀌어 버렸죠. 원래는 타이틀이라는 도면층이었는데 특성일치를 쓰다 보니까 텍스트라는 도면층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특성일치에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 설정 옵션에서 도면층을 빼주면 도면층 특성은 복사가 안 되긴 하지만 바빠 죽겠는데 저 창을 독립적으로 띄우고 클릭을 하는 건 좀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자 높이를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까 하는데요. 특성창에서 수정을 해주면 돼요. 그때 객체를 여러 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씩 선택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 선택을 하면 특성창에서 몇 개의 객체가 선택이 됐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여주는데 전체라는 걸 클릭을 하면 유형별로 보여줘요. 선은
몇 개, 문자는 몇 개 선택이 됐다. 여기에서 문자로 바꿔주면 선택한 객체들 중에 문자에 대한 특성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높이 값에 5라고 입력을 해주면 선택한 문자의 높이가 일괄적으로 5로 바뀌는 거예요. 3이라고 해주면 일괄적으로 3으로 다 바뀌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도면층도 한 번에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자에 대해서만. 물론 선에 대해서만도 도면층을 바꾼다거나 색을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특성창을 활용을 해서 일괄적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예제처럼 요 문자 타이틀들만 바꾸고 싶다. 그럼 한 개씩 선택을 해서 이쪽에서 바꿔도 되고, 여러 개 폴리선이나 다른 객체까지 포함돼서 여러 개 선택을 하게 된 다음 문자로 돌려놓고 바꾸면 됩니다. 물론 여러 개 선택한다 그래서 이런 문자 높이를 바꾸면 안 될 문자까지 선택을 해버리면 같이 바뀌니까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요. 이렇게 특성창을 이용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어렵고 많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긴 한데, 문자 축척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스케일 텍스트라는 거거든요. 버튼은 주석 탭에서 문자 패널을 확대시켜 놓으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SCALETEXT고요. 단축 명령어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써보시고 유용하다 싶으면 단축 명령어를 한번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요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요 친구들 하늘색에 있는 거를 높이를 바꿀 텐데,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문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기능을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객체를 선택을 하면 자, 기준점을 입력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뭔지 알아둬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제가 앞에서 아마 설명을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요번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하는데요. 가장 잘 설명을 해둔 게 어딨냐 하면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있어요. 자, 텍스트의 정렬점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게 요 이미지입니다. 물론 한국어 사이트도 있으니까 한국어로 보셔도 돼요. 저는 이게 한국어 번역이 어색한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정렬점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자의 점에 탑 센터, 탑 레프트, 미들 레프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선 총 9개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13개예요. 13개의 점이 존재합니다. 그거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 하면 특성창에 갖다 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확대를 해놓고요. 문자를 원래 처음에 작성하게 되면 자, 단일행 문자로 할게요. 문자 높이 정도로 하고 x, y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문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아무 옵션도 설정을 하지 않았죠. 문자 그릴 때. 근데 요 자리 맞추기라는 옵션이 있어요. 요게 기본 값이 왼쪽입니다. 왼쪽. 아까 문자 축척 쓸 때 요 창 똑같이 나왔었죠. 요 창. 요게 바로 그 해답인데요. 자, 일단 자리 맞추기 값이 왼쪽이 기본입니다. 요 자리 맞추기 값이라는 건 문자에는 사실 두 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객체의 기준점입니다. 객체의 기준점, 즉 형상의 위치죠. 형상의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문자 정렬에 대한 x, y, z 값이 있어요. 요 두 좌표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 비활성화되어 있죠. 자, 왼쪽은 특이하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형상의 위치와 문자 정렬 x, y, z의 값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편집을 막아놓고 밑에서는 편집을 할 수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00이다.
하면 요 점의 좌표가 2000으로 딱 움직여 버리는 거죠. 그리고 y도 1620이다. 1620이다. 그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 잡히는 요 점이 2000, 1620인 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리 맞추기가 꼭 왼쪽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로로 문자가 쪼로로로로로로로 가운데 줄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이용을 해서 한 줄로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문자가 왼쪽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의 길이가 같아야죠. 그러니까 즉 요 점이 문자의 정중앙에 찍혀야 중심점을 정렬을 시키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포인트가 존재를 하는데요. 정렬 방법이 왼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은 x, x, y, y 대문자, 소문자가 있는데 공책에 필기를 할 때처럼 밑에 줄이 한 줄 쫙 거의 다 치고 더 밑에 내려간 데는 무시하고 이 줄쳐 있는 거에 중간이래요. 줄쳐 있는 높이에서 전체 문자 길이의 중간에 점을 찍어줍니다. 중심이라는 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맨 오른쪽이죠. 요 일직선 상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점에 이렇게 찍어줍니다. 근데 아까 왼쪽이랑 다른 게 왼쪽에서는 형상에 있는 데이터를 편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요게 회색으로 돼서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0, 1620이라는 점은 정렬점에 가 있어요. 요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자를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점은 요 점입니다. 요 점이죠. 제가 클릭을 이 위치에다 한 거죠. 요 점인데 문자를 다 입력을 해놓고 보니 문자의 기본 맨 왼쪽 아래점은 요 점이다. 근데 그 점의 좌표가 여기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됩니다. 왼쪽을 제외하고는 이 정렬점을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클릭할 때에 문자 작성할 때에 클릭한 점에서 요게 형상 데이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된다. 그리고 오른쪽이면 전체 문자의 오른쪽 아래가 그 문자의 정렬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요. 자, 정렬은 좀 이따 할게요. 중간은 전체 그러니까 요 밑에 노트에서처럼 밑줄이 있다는 가정이 없이 써 있는 문자 전체를 사각형으로 봤을 때 그 사각형의 중간점입니다. 지금은 위로 소문자 대문자 섞여 있어서 위로도 조금 삐져나와 있고 아래로도 조금 삐져나와 있죠. 그래서 전체 x 대문자의 맨 위, y 소문자의 맨 아래에 중간점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x, x, y, x 이런 식으로 위에 삐쳐나가는 게 없다 그러면 중간점이 요 위에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형상 자체.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값은 무시하고 소문자 x의 맨 위, 소문자 y의 맨 아래의 중간에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객체에 딱 맞게 사각형을 씌웠다는 가정하에 중간에 점 찍는 게 중간이라는 옵션입니다. 이게 개념이 조금 다른데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다 알아두실 필요는 물론 없기는 해요. 이렇게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물론 없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맨 위 왼쪽은 맨 위라는 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 친구 있으면 좋은데. 자, 맨 위라는 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맨 위. 모든 객체의 맨 위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문자만 있을 때에는 맨 위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즉, 소문자밖에 없지만 대문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문자의 위치는 흔들리면 안 되니까 있다는 가정하에 맨 위에 찍어버리는 거예요. 요게 맨 위고요.
중간 왼쪽은 전체 다 있다는 거 가정하에 중간. 맨 아래 왼쪽은 전체 다 소문자가 없더라도 만약에 아이고 편집 만약에 소문자가 없다. 소문자 y가 없다. 그래도 밑으로 내려올 알파벳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있다는 가정하에 왼쪽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총 데이터가 많은데 이렇게 정렬점은 되게 많은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흔들려 있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통일시켜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사용하기가 편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다른 상태에서 바로 왼쪽으로 바꿔버리면 문자의 위치가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요거를 편집하는 기능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어요. 자, 일단은 문자 축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요거 흔들린 거는 조금 있다가 다음 기능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스케일 텍스트 SCALETXT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친구들을 정렬을 하겠습니다. 기존이라고 하는 옵션은 각각 객체의 기준점이 있죠. 정렬점이 다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본 객체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면 조금 힘든데 만약에 얘는 왼쪽, 얘는 중심이다. 그러면 얘는 왼쪽 기준으로 커지고 얘는 중심 기준으로 커지고 요렇게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중심점에 따라서. 그래 그게 기존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왼쪽 기준이니까 오른쪽으로 안 삐져나왔죠. 요점 기준이니까 이쪽으로 커지진 않고 오른쪽으로만 커졌어요. 근데 방향 이 친구는 여기 중심으로 해놔서 왼쪽 오른쪽으로 다 커졌죠. 이렇게 요 기준점 요점 정렬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정렬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이즈를 키우는 게 기존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물론 가끔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위아래로 흔들리면 안 되겠죠. 아까 잠깐 보셨다시피 왼쪽 아래점이 되면 위로 삐져나가 버리니까 왼쪽인데 왼쪽의 중간점 그러니까 중간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5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키우면 폴리선의 위아래로 동일하게 요거는 제가 샘플로 맞춰 놓은 거였으니까 요거는 요 간격은 위아래로 튀어나가는 간격은 맞추고 문자의 크기만 바뀌게 되는 거죠. 요 기능은 직접 써보시는 게 익히는데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요 기능을 그래 요거 설명을 하려면 요 텍스트 정렬, 문자 정렬점에 대한 개념도 조금 있어야 돼서 내용이 길어져서 책에는 적지는 않았지만 이 문자 축적 기능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자를 정렬시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아까 앞에서 사용했던 도면 중에 일부분만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아이고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요 도면으로 따로 저장을 해놨거든요. 요거에서 요 친구들을 일렬로 쭉 이쁘게 한 번에 서게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옛날에 배운 분들 혹은 배운 적이 없는 분들 혹은 기능을 잘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수직선을 하나 그어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옮겼어요. 그립 잡아서 그립 잡아서 그립을 잡아서 옮기든 이동 무브 기능 사용해서 옮기든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사실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앞에서 설명을 했던 요 정렬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리고 특성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요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어도 될 텐데 응용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자, 일단은 요렇게 바꾸는 기능이
5부터인가 생겼어요, 새로. 그래서 문자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버튼처럼 보이진 않는 요게 버튼이에요.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기준 객체나 기준점을 클릭을 해서 일렬로 문자를 이쁘게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로 간격도 정렬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단축 명령어는 TA예요. TA 기능을 실행을 하면 문자를 선택을 해달라고 하는데, 자, 기능이 익숙해지기 전에 항상 명령행을 보는 습관을 한번 들여야 합니다. 자, 정렬은 정렬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왼쪽이냐, 중심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걸 선택을 하는 건데 일단 왼쪽으로 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옵션이 있어요. 옵션에 보면 현재 수직, 현재 수평, 간격 설정, 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를 일자로 맞추는데 요 문자끼리의 간격을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할 거냐예요. 문자는 요렇게 세로선을 기준으로 앞에 딱 붙게 만들 수도 있지만 가로선을 기준으로 위에 딱 붙게 혹은 가로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딱 붙게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직과 현재 수평이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왼쪽에 딱 붙었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는 현재 수직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간격 설정은 이렇게 옮기면서 요 간격을 제가 임의의 숫자를 입력을 해서 설정하겠다 라고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분산은 처음과 끝인데 n등분해서 동일한 간격으로 집어넣겠다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현재 수직으로 작성을 해봅니다. 정렬할 객체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 보면 또 점이 있어요. 특정 점을 하나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문자 한 개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점에 대한 좌표를 갖고 와서 정렬은 왼쪽으로 해놨죠. 그러니까 왼쪽 기준으로 정렬을 시킨다 라는 의미예요. 자, 메뉴에 있는 거 선택을 하면 메뉴에 있는 좌표를 갖고 와서 정렬을 시키죠. 요렇게 요렇게 직선을 가상선으로 그리고 거기에 딱 맞게 선택을 하는 건데, F8을 눌러서 직교 모드를 켜고 밑으로 쭉 그려주면 한 번에 작성이 됩니다. 설명 빼고 그냥 작업을 진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해서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요게 조금 삐뚤삐뚤했었죠? 텍스트인데 정렬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선 내리면 정확하게 왼쪽 오른쪽이 맞도록 한 번에 정렬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요만큼인데 요만큼인데 정렬을 중심으로 해서 공통 도면에 맞춰서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 기능을 모르면 하나씩 하나씩 죽어라 옮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2015 이상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2014 밑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기능이라서 조금 편법을 써야 합니다. 옛날 버전에 없을 때에는 어떻게 기능을 하냐. 물론 이 기능이 리습으로 만들어 놓은 분들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 리습 없이도 편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편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문자를 선택하면 나오는 형상의 혹은 정렬점의 좌표를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렇게 원래 이렇게 흔들려 있었죠. 컨트롤 Z 눌러서 원래 상태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흔들려 있는 상태에서 다 왼쪽 기준점이니까 형상 위치의 데이터만 다르죠. 그죠? 다 왼쪽으로 수정이 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두 개가 왼쪽이 아니라 뭐 정렬로 돼 있다. 중간으로 돼 있다. 중간도 조금 그렇네요. 이게 정렬로 해놔서 그래요. 잠깐만. 중간이면 안 되고 오른쪽이나 중심으로 하고 싶은데 중간 중심이다. 근데 위치가 요렇게 얼추 맞춰놨다.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살짝 문제가 생기는 게, 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일자로 이렇게 세로로 섰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 표시되는 요 XY의 값은 요 점의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에 맞게 나머지 객체의 좌표가 움직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의 요 좌표는 x축의 값이죠. 그러니까 2991 요 값입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개 선택을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로 붙여넣고 엔터를 누르면 쪼로로록 이쁘게 일자로 작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편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 정렬점이 다른 게 섞여 있으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왜냐? 이 친구들은 왼쪽이 정렬점이라서 문자 정렬의 XYZ를 편집을 해줄 수가 없죠. 편집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 정렬의 XYZ가 편집되는 요 맨 밑에 있는 친구만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XYZ가 아니라 왼쪽이 아니라 맨 위 왼쪽이다. 맨 위 왼쪽이라서 문자 정렬 XYZ를 다 수정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가정에 돼 있었을 때에도 문제는 마찬가지로 생깁니다. 자, 여기에 좌표값이 이 친구죠. 요거를 복사를 해서 나머지 쪽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만 하나로 쭉 삐져나왔죠. 왜냐? 요는 중간 중심이고 중간 중심의 XY 정렬 데이터는 이 점이 아니라 이 점인 거예요. 가운데 있는 요 점. 그래서 요 점에 좌표값이 수정이 된 거니까 요 선에 맞게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자리 정렬을 나중에 바꿔줘야 되는. 잠깐만요. 왼쪽 중간 왼쪽 요렇게 바꿔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설명하려는 게 정렬점을 바꾸는 기능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 텍스트 얼라인 요 기능은 문자 정렬점이 이렇게 다르더라도 관계없이 정렬을 시켜줍니다. 중간으로 돼 있었죠. 자, 정렬인데 왼쪽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을 얘한테 맞게 정렬. 이게 사선으로 클릭이 됐네요. 왼쪽으로 얘한테 맞게 일자로. 문자 정렬점이 다르더라도 한쪽에 맞춰서 정렬을 해줘요. 텍스트 얼라인은. 하지만 다시 중간 중심으로 해놓고 하위 버전에서 2014 이하 버전에서 텍스트 얼라인을 쓸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정렬점을 사용을 해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정렬점을 일괄로 맞추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객체가 혹은 이 전체가 다 왼쪽 점으로 자리 맞추기 값만 변경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렬점을 입력을 해줘도 되겠죠. 즉 여러 개의 객체의 문자의 형태는 위치는 눈에 보이는 문자의 위치는 바뀌지 않고 정렬점의 좌표값만 바꾸는 기능이 있다면 그래서 이 친구는 흔들리지 않게 요것만 여기로 옮겨와서 왼쪽 정렬이 된다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 기능이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기능이에요. Justify Text라고 합니다. 이 친구를 사용을 하면 자리 맞춤을 바꿔줄 수 있어요. 문자의 흔들림은 없이. 오른쪽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선택한 이 친구들이 다 오른쪽으로 한 번에 다 바뀝니다. 혹은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하면 전부 다 왼쪽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중심으로 하면 문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지만 속성은 바뀝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2014 이하 버전에서도 좌표점을 맞춰서 쉽게 정렬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요것도 살짝 틀어진 위치로 컨트롤 Z로 초기화 시킨 다음에 요 정렬점이 다 다르다는 가정 하에 이 친구 기능으로 justify text입니다. justify text라는 기능으로 한 번에 요건 중간에 점이 찍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중간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좌표를 복사를 하고 여러 개 선까지 다 선택을 해서 여러 개 선택한 다음에 그 중에서 문자에 대한 정렬값만 이렇게 붙여 넣으면 한 번에 일렬로 쭉 맞게 정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버전이 낮을 경우에 문자를 정렬시킬 때 이런 편법을 몇 개 기능을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가운데에 선을 긋고 한 개씩 한 개씩 옮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문자 일괄 편집에 대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캐드곳의 비밀 15번째에서 이제 문자를 찾아서 바꾸는, 마치 엑셀이나 워드에서 찾기 바꾸기, 찾기 바꾸기라는 친구가 있죠. 1, 2, 3을 찾아서 4, 5, 6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엑셀에도 있는 기능인데 이 기능처럼 도면에서 특정 문자열을 찾아서 바꾸는 기능에 대한 게 캐드고스의 비밀 15번째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까지 알아두시면 문자를 정렬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충 다 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치수 스타일과 치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